무엇이 가난한 채소장수 할머니와 고급차를 모는 정장 차림의 남자를 연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분주한 사람들이 오가는 평안이라는 작은 시장에서 기묘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70세가 넘은 반 할머니는 자신의 시든 채소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진실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낯선 손님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평안 시장의 한 구석,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반 할머니는 작은 채소 가판대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기운 옷이 그녀의 여위고 고생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들고 누렇게 변한 잎사귀가 섞인 채소, 다발은 마치 그녀의 고단한 삶처럼 벙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곳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장에 온 손님들이 멈추지 않고 스쳐 지나갈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녀 옆에서는 생선을 파는 사우, 아주머니와 같은 상인들이 여전히 웃고 떠들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반 할머니의 가판대는 그와 대조적으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는 그저 붐비고 분주한 시장 속 희미한 흔적과도 같았습니다. 반 할머니의 삶은 상실과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5년 전 건설 노동자였던 아들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은 이미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일한 희망인 손자 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은 대학생이고 부지런하고 착하며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가족의 오랜 빚 때문에 그녀는 매일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파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작고 소박한 채소 가판대는 이른 아침 이슬을 맞으며 밭에 나가 팔 수 있는 채소를 한 움큼씩 주워 모은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쁘지도 싱싱하지도 않은 그 채소들은 손님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마치 삶이 그녀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말입니다. 작은 시장 한 구석, 시든 채소를 파는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고단함 속에는 강인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 할머니는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인내와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계속해서 이렇게 암울한 나날 속으로 밀어넣을까요? 꾸원 씨와 같은 부유하고 수수께끼 같은 남자가 이 시장에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왜 반 할머니의 채소를 샀을까요?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보세요. 여느 때와 같이 무더운 정오, 반 할머니는 작은 채소 가판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채소는 햇볕에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많이 팔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소박한 채소 가판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서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시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와 시장 한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키가 크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지만 너무 동떨어져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반짝이는 구두가 먼지 낀 길바닥에 가볍게 닿았고 이는 시장의 평범한 풍경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단호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큰 가게로 가지 않고 반 할머니의 채소 가판대로 직진했습니다. 기묘한 침묵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고 그 고급스러운 남자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채소 가판대 앞에 섰을 때 반 할머니는 아직 그의 이름을 몰랐지만 꾸원 씨는 허리를 숙여 채소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늙고 시든 채소를 그는 마치 귀중품을 고르는 손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반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제 채소를 사시려고요? 그 질문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녀는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남자가 정말 진지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이전에 불쌍한 척하는 몇몇 손님에게서 보았던 장난일 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택을 마친 후 꾸원 씨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채소 전부 저에게 파시겠어요? 반 할머니는 깜짝 놀라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이 채소를 다 가져가시겠다고요? 하지만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데요. 꾸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저 큰돈 뭉치를 내려놓았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은 채소의 실제 가치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반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가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꾸원 씨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아주머니.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말을 마친 그는 채소들을 들고 조심스럽게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떠날 때 그는 몸을 돌려반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검은색 자동차는 빠르게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시장에는 놀라움 가득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반 할머니는 손에 든 돈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고 방금 일어난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녀의 볼품없는 채소를 그 품이 있는 남자가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사우 아주머니와 같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부자인데 왜 여기서 채소를 사는 거지? 아마 할머니를 불쌍히 여긴 거겠지.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반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돈을 내려다 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 이상한 도움에 감사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그는 여기에 와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모든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후 그 수수께끼 같은 남자의 이미지는 반 할머니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채소 가판대 옆에 앉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왜 내 채소를 다 샀을까? 그는 정말 그것들이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단지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들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반 할머니가 막 채소를 꺼내 놓았을 때 낯익은 자동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구석, 검은색 자동차가 천천히 멈춰선 곳으로 쏠렸습니다. 여전히 품위 있는 모습으로 꾸원 씨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반 할머니의 채소 가판대로 직진했습니다. 말없이 꾸원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남은 채소를 모두 사갔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던 시들고 누렇게 변한 채소를 그는 마치 귀중품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 할머니가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채소를 사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집에서 다 드실 수 있겠어요? 반 할머니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꾸원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입가에 온화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그 대답은 반 할머니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꾸원 씨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 보여서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주변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 할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생선장수 싸우 아주머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그가 너무 부자라서 돈 쓸 곳을 몰라 그냥 막 사는 거겠지. 아니면 누가 시든 채소를 사겠어. 다른 사람은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반 할머니를 놀리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지. 그 소문은 반 할머니의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꾸원 씨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휘말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주 동안 꾸원 씨는 계속해서 그녀의 채소 가판대에 들렀습니다. 그는 매번 채소를 다 샀고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복은 반 할머니를 더욱 궁금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채소를 사지 마세요. 저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꾸원 씨는 잠시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머니의 채소는 정말로 아주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말에 반 할머니는 반박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의 불안을 잠재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 소박하고 시든 채소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꾸원 씨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왜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무심하고 경멸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하는 민 이사의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사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그녀는 항상 자신감 있고 전문적이었지만 지금 이 전화기를 만지는 그녀의 손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솟아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3번의 벨소리,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으며 조금도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심장이 한 박자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예요, 민한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전의 전화 통화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간 불안하고 말에 약간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바빠요. 은행이사인 민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다소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창구에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란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멍했고 민한이 겪고 있는 긴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네, 민 이사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사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러 오신 고객이 계십니다. 바로 이사님의 어머니 란 씨 이십니다. 민한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는데 마치 이사가 자신이 곧 말할 것을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한은 전화기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상대방에게서 한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오셨다고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민 이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번에는 민한이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한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용기를 내어 계속했습니다. 네, 란 씨께서 이사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이사님 어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그분이 이사님 어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민한이 당황하여 말했고
그녀의 사과는 뒤죽박죽이었고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고 마치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하는 이사, 주변의 소리, 사무실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의 한숨 소리는 그녀의 귀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분이 제 어머니인 줄 몰랐다고요. 민이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에는 마치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약간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그분은 저를 키우기 위해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행동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민하는 고개를 숙였고 자신이 매우 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졌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님. 몰랐습니다. 민한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상대방은 다시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피로와 가슴 아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매우 존중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은 자신의 은행 직원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모든 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일할 수 없습니다. 민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하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창구에 조용히 앉아있는 어머니 란 씨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수치심이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고 형언할 수 없는 후회가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심각하게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업무상의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신이 잊고 있었던 가치에 대한 실수였습니다. 지금 바로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민한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고 이전과 같은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화는 끝났지만 민한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란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실수에 직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란 씨가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란 씨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평온했고 조금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행 공간 전체가 조용해졌고 민한의 한숨소리와 란 씨의 침묵만이 남았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한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구 쪽으로 걸어갔고 마음은 불안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민 이사의 존경스러운 어머니인 란 씨가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치 풀 수 없는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정말로 모욕을 가했고 이제 그녀를 마주한 민한은 자신이 작고 후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한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란 씨는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변함이 없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휠체어의 팔걸이를 가볍게 쥐고 있었습니다. 은행방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고 주변의 소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침묵과 미난이 피할 수 없는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미나는 란 씨 앞에 잠시 멈춰 섰고 고개를 숙였고 감히 그녀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땀 한 방울이 그녀의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후회가 강하게 솟구쳐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마침내 민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할머니가 민 이사님 어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민한의 사과가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말은 매우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란 씨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몰랐습니다. 죄책감은 그녀를 즉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란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고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 평온하지만 깊었고 마치 미난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난을 쥐에 깊게 보았고 그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고 그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란 씨는 가볍게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난 속에서 살았는지, 혼자서 아이를 키웠는지. 나는 누군가의 동정이나 존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내가 아무도 아닐지라도, 그저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늙은 여자일지라도 당신은 내가 이 생에서 무엇을 견뎌왔는지 알고 있나요? 민하는 멍하니 서 있었고 란 씨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강한 타격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다고 느꼈고 그녀의 말은 너무 깊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다른 고객들처럼 고급스러운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고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란 씨는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신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제 아들에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 당신은 이 은행에서 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위는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저에게 당신이 제 아들에게 가르친 중요한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란 씨의 말은 미난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고 그녀를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감히 그녀를 똑바로 볼 수 없었고 그녀의 마음에는 수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민하는 인생이 그렇게 가혹하게 벌을 줄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란 씨가 외부에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녀를 대할 때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고 너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란 씨는 평온함과 강인함으로 민한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민한은 그곳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사로잡혀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란 씨의 말에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하는 란 씨가 자신에게 가르친 교훈이 단지 존중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을 보고 대하는 방식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외모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란 씨는 평생 동안 어려움과 도전을 겪었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결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비록 그녀가 그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늙은 여자일지라도 반면에 민하는 성공과 탁월함에만 관심을 두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그들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